좀.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전히 기초 유화를 가지고 이제 어떤 지난번에는 재료 설명과 어떤 명암부터 배색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또 요 달러로니 요 물감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제 36색에서 요 24색 그리고 또 이렇게 12색짜리가 또 이렇게 이제 다 구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컬러가 아주 선명한 어떤 느낌의 컬러들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컬러가 이제 이렇게 뭐 24색짜리도 있고 36색짜리도 있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이제 어떤지 요 달러로니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유화물감 회사가 근 200년 이상 된 그런 회사로서 이제 아주 유명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감 회사인 거죠. 이렇게 이제 몇 개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만들어진 AMB 727FB 스페셜 요가 이제 제가 이제 요 붓을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여기 잘 보시는 것처럼 분모가 엔간하게 적절하게 길어요. 분모가 짧으면 좀 이렇게 물감을 좀 퉁퉁하게 먹어갖고 그 어떤 나름의 어떤 표현을 하는데 좀 약간 고추장스러운 맛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 붓은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옆 넓이에 비해서 딱 느낌이 좀 길게 나온 그런 스타일로 이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유화와 아크릴을 이제 이렇게 겸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붓인 거죠. 적당하게 탄력도 있고 분모가 아주 나름 요게 아마 요런 스타일이 이제 이렇게 자연모가 한 5% 정도 들어가고 이제 그 인조모가 근 95% 이상 들어간 스타일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탄력과 어떤 물감을 머금었을 때 적절하게 이제 배어 있게끔 그 비율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요 717FB 스페셜을 가지고 지난번에 재료들 웬만한 뭐 이렇게 텔레핀이라든가 뭐 뽀삐오, 뭐 린시든, 페트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이렇게 페인팅 오일로만 갖고 이제 기본 여기에 있는 뭐 벽돌이라든가 또 구의 상징인 사과 비슷한 걸 한번 그려보고 이제 슬슬 이제 개체 표현을 하는 걸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체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이제 대상이 빛이 들어왔을 때 일단 회색으로 먼저 뭐 해도 되고요. 빛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빛을 만들어주는 역할. 보통은 이제 흰색과 보통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뭐 이렇게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블랙 같은 거로 먼저 아니면 또 울트라 색깔이라든가 약간 붉은 색깔이 약간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먼저 이제 어떤 기본 회색 톤을 만들어 갖고 양감을 먼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먼저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제 중간 톤 자리라든가 아니면 좀 블랙을 좀 더 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캔버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약간 유화도 아크릴이나 유화를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또 그런 또 캔버스 천 비슷한 종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너무 항상 뭐 캔버스만 고집하다 보면은 또 너무 또 이 캔버스가 이제 부피가 또 많아갖고 좀 그리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요거는 이제 약간
앞쪽에 있는 건 약간 붉은 벽돌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붉은 벽돌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중간 톤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저쪽에 있는 거는 또 이제 흰 벽돌 쪽이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또 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붉은 벽돌 쪽에 이제 칼라를 붉은 벽돌이라 그러긴 하지만 뭐 그렇게 붉지는 않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그 윗면도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유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밝은 톤에서 밝은 톤의 느낌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죠. 뒤로 가면 약간 브라운 계열을 좀 더 녹았고 색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얘네들이 이제 유화 쪽이니까 뭐 상당히 오래도록 마르지 않는 그런 또 게 있어서 그 위에다가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할 수가 있어요. 발라진 데다가도 또 한번 믹싱도 해보고 대비 관계가 있는 데에다가도 또 이렇게 색감을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벽돌에 대한 느낌, 그리고 또 붓을 바꿔서 또 약간 중간톤 자리에 이 벽돌 색깔은 이제 이런 정도, 이쪽이 꺾이니까 약간 중간톤 느낌이 좀 이렇게 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기를 이제 익힌다는 거는 이제 먼저 물론 이제 어떤 수채화로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라 이제 생각은 들지만 뭐 유화를 처음부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신다면 처음부터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둠의 영역에서부터 이제 밝음의 영역으로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좀 더 편하다. 이런 거를 좀 알면서 그리면은, 그리고 뭐 또 여기서 또 반사 그림자니까 또 좀 블랙이라든가 뭐 반다이크라든가 이런 색깔로 이제 이 바닥 부분을 이제 좀 조금 더 블랙 느낌을 좀 내면서 이제 너무 뻑뻑할 것 같으면은 페인팅 오일을 이걸로 이제 이렇게 물감을 줄 수가 있죠. 지금 하시는 부분이 그림자인 거예요? 예. 그리고 약간 은은하게 퍼지게끔 그려도 되고. 이런 데도 이렇게 좀. 그리고 또 이제 뭐 약간 또 좀 더 블랙을 좀 높여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좀 질감적인 표현이라든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나름 뭐 깨진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쪽에서 보면 뭐 이렇게 구멍이 좀 있는 이런 거를 뭐 약간 표현을 해줘도 되고요. 그래갖고 좀 더 작은 뭐 붓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좀 이렇게 질감적인 뭐 이렇게 좀 금이 같다든가 뭐 이런 표현도 이제 그런 데서도, 아니면 또 이렇게 꺾이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좀 모서리 부분들이 깨진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톤을 맞춰주고 또 밀도를 어떻게 좀 더 가일수를 하면서 올라갈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좀 더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그리고 또 요건 또 약간 흰벽돌 계통이래 갖고 약간 이런 상태에서 이제 농담을 좀 연하게 해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흰 벽돌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이제 좀 클릭한 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표현도 할 수도 있고. 일단 이제 이거는 개체를 그린다는 건 배경을 잘 안 하니까 이 배경 쪽보다는 이 물체들에 대한 관찰을 좀 더 많이 해서 벽돌 질감이랄까 이런 거를 좀 중간 톤이랄까 깨진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줘 가는 것도 이제 필요하죠. 회색 벽돌? 예. 흰 벽돌을 그냥 그렇죠. 그냥 시멘트 벽돌인 거죠, 사실은. 근데 시멘트가 이제 회색에 가깝죠, 그래도. 흰색은 또 이제 석고 쪽이 좀 아주 흰색에 가까울 거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좀 어둡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맨지면서 이제 이렇게 밝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질감들을 끌어내는 거죠, 이제. 끌어내면서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처음에 여기가 중간 톤이 좀 어두웠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조금 그 색깔을 좀 넣다 보면은 이제 요 벽돌의 느낌도 좀 더 이렇게 어둡지는 않게 그리고 또 반사자리라든가 이런 데도 좀 벽돌 색깔의 어떤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줄 수가 있죠. 너무 어둡게 표현되어진 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톤이 들어가주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뭐 저도 뭐 이렇게 어떻게 웬만하면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리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지만 연습이고 막 이럴 때는 뭐 캔버스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이제 많은 다양한 연습을 해보는 거 그거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아크릴용, 유화용 그런 어떤 그 이렇게 스케치북 패드라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서 그리셔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조금 더 질감적인 표현을 더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붓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옆에 이제 휴지라든가 수건 같은 거 좀 옆에 놓고 조금 이제 다른 색깔을 이제 좀 연출하고 싶다면 붓을 살짝 이제 좀 정돈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데 붉은 벽돌에 이제 좀 그렇게 이런 깨진 느낌이라든가 좀 질감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 앞쪽을 좀 이런 식으로 좀 채도를 조금 더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벽돌에 대한 질감적인 표현을 좀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또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흰 컬러든지 뭐 있으면 그런 거를 조금 조정도 해주고. 처음에 색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좀 조금 중간 톤에서 어두운 톤 느낌을 좀 내주고 그 정도 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면 또 거기에 또 맞는 또 중간 톤 색깔들을 또 올려줘도 되고요. 이렇게 좀 약간 반사 색깔을 좀 더 약하게 뒤로 가면은 조금씩 톤적으로 약해지고 앞으로 오면은 또 톤이 좀 강해지고 그리고 또 뭐 반사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색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연출을 넣어서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그림자 같은 경우는 좀 뒤로 갈수록 뿌얘지는 거니까 뿌얘진다고 그럴까요? 뭐. 좀 이렇게 약간 연하게 이렇게 주쳐주는 약간 중간 느낌이 좀 싹 들게끔 그래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유화에서 그림자 같은 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유화니까 약간 보카시를 한다 그러나 약간 좀 뒤로 가서 뿌옇게 이게 끝 라인을 이제 좀 이렇게 중간에는 좀 약간 좀 어두운 색깔을 놓지만 얘가 이제 이렇게 다른 물감들에 비해서 보카시가 잘 돼요. 좀 비벼지는 거 이렇게 은은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만지면 기존의 색깔과 나중에 쓰는 색깔이 이제 비벼지면서 되는 느낌이 이제 보카시 느낌이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은은하게 이제 이렇게 퍼지게끔 해주는 역할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깨진 걸 그리던 뭐 요런 데서는 요 윗부분을 좀 잡아주는 이렇게 해갖고 좀 벽돌이라든가 벽돌이면 벽돌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려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그런 거를 이제 좀 퍼지게끔 그림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화면을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이제 처리하면서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또 물감들이 이제 좀 아직 안 마른 상태도 있고 그거를 일단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과가 있는데 사과로 표현하는 어떤 것도 있고 사과 이전에 먼저 요거를 이제 구에 대한 저런 거죠. 이제 일단 어둠이 시작해서 반사 그림자 그거를 먼저 해보는 이렇게 막 먼저 이렇게 어둠의 덩어리를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텔레핀이라기보다도 이제 사과를 어둠부터 칠해요? 그렇게 진하게? 나중에 다 이제 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그냥 구로 보고 난 사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로 생각해갖고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이렇게 좀 흰색과 이렇게 반사 색깔들을 이렇게 누면은 또 다시 또 뽀얘져요. 이걸 구로 보고 일단 구로 보면서 이제 중간 톤을 또 먼저 또 살짝 해줄까요? 또 중간 톤까지 중간 톤은 약간 붉은 구로 보고 중간 톤 느낌을 이제 이렇게 사과의 붉은색 느낌을 이렇게 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이제 사과의 붉은 쪽 그냥 구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구였을 때 이제 붉은 사과에 대한 구. 그랬을 때 이제 밝은 톤이 아닌 중간 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중간 톤에 대한 느낌. 약간 붉은색에 이제 좀 진한 색깔들을 좀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요래 놓고 이제 그림자를 놓아주면 일단 기본은 양감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양감에 대한 어떤 기본을 의식을 하면서 이쪽도 그렇고 어둡고 반사 그림자 요거가 이제 기본이에요. 요 기본 속에서 이제 또 유화는 또 이제 장점이 그냥 그 원액 그 자체로 올려도 되고